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취미가 직업이 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놀고 즐기면서 돈도 버는 취미야 고마워입니다. 이유빈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입니다. 잘 배운 취미가 하나의 평생 직업이 되는 시대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제일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 즐거워져서 즐겁게 하다 보니 잘하게 돼서 잘하다 보니 돈도 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서 매일 즐거운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 어떻게 취미생활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들이 전하는 성공 메시지와 실천 팁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윤동주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달인의 경지에 오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능숙하게 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부자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모두 포기하고 싶은 횟수와 비례합니다.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잠시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몸을 풀고 임신한 몸으로 유모차를 끌면서도 조깅을 한다. 이것이 습관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건 분명 고난이 따릅니다. 어느 분야이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언니이자 누나인 공연기획과 이샘.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 속에는 두렵지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야 비로소 도전은 시작됩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자신의 약점과 노력할 점을 알려주는 좋은 경험이자 기회일 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분명 더욱 성장한 자신, 더 나은 기회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용기, 첫 발을 내디뎌라. 용기만 있으면 천적도 협력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깡은 세계인 누구나 존경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40%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고 나머지 30%는 걱정은 이미 과거에 내린 결정에 관한 걱정들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나머지 12%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생긴 열등감과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관한 걱정인데요. 결국 8%만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질과 강점을 파악해
피땀을 흘려가며 훈련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크기는 꼭 그만큼 노력한 시간과 흘릴 땀만큼입니다.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용기와 확신은 증가하고 새로운 동기가 부여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줄어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길을 안다는 것과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당신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벽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실천, 지금 바로 실행하라. 언젠가는 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가 할리 데이비슨을 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시 메모하고 스케치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그가 남긴 메모와 스케치는 5,000쪽의 분량에 넘는다고 하네요.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사람에게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그러므로 무언가 계획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도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실천이 없기 때문인데요. 적당할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목표도 사라집니다. 마음먹은 일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보자는 사람치고 실제로 언제 한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실천도 언젠가는 없습니다. 나만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만의 전문 지식,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노동력으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것인데요. 나만의 시스템은 아직 다른 시장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독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식카를 소속 배우로 두고 있는 자칭 차 매니저 방영우는 오래된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하는데요. 그 덕분에 무려 1957년 단종된 폭스바겐의 히트자 마이크로버스가 새 차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서울 거리를 누린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는요. 그는 독학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배우고 통달했을 정도로 컴퓨터에 미쳐 있었는데 그는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틈새를 찾아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나만의 시스템을 창조하라.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디어는 찾게 될 뿐이다.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지식을 남다른 방식으로 편집하고 가공하는 재창조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유와 유를 나만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것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융합하고 복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먹고 싶어하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짬짜면을 만들어낸 것과 또 팝송과 오페라를 동시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욕구를 반영해 팝페라가 생겼습니다. 공부와 놀이가 상반됐지만 재미있게 노는 교육으로 에듀테인먼트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던 예, 또 가장 맛있는 빵의 종류를 막론하고 갓 구운 빵이라는 사실과 식빵만을 전문화된 카테고리 전략은 다 아는 평범한 내용이나 이들이 만나 갓 구운 식빵 전문점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동일한 지식일지라도 사용하는 목적,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독창성 있는 지식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나 사물을 엮으면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이미 익숙한 것도 새로워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더하고 빼고 변형하고 옮겨보라.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치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커넥팅 더 닷처럼 우리가 매일 보던 사소한 대상, 사소한 경험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가 재창조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결합하면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신비주의 철학가 멜리 홀은 돌아보고 발견하고 성장한다에서 삶이 흔들리는 10가지 이유를 아래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이유를 반대로 실천하면 나를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두 번째, 오지랖이 넓다. 세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착한다. 네 번째,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행복을 뒤로 미룬다. 다섯 번째, 나를 재충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여섯 번째, 모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매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다.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뭐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자기 발견.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작다, 그러나 강하다. 작은 것의 강함이기에 더욱 빛난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일은 잘 될 거라고 밝게 웃는 모습과 확신 없이 불안에 떠는 모습, 그 둘 중 하나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현재가 미래이고 내일은 잘 될 거라고 밝게 웃으려면 꿈이 있어 그냥 열심히 합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바로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관찰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지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자리, 그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 꿈과 목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든 늦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서 꿈은 있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공부, 배움에 투자하라. 만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 학생에게 스승은 미키마우스와 배트맨이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낫기보다 남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이 길, 해보지 않은 길에는 불확실한 무수한 돌부리가 존재하죠. 그리고 쉽게 돌부리에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취미일지라도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깊게 파고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설령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고개를 들어 길 전체를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부리를 디딤돌로 사용해서 그때 두려움은 오히려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꿈, 목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몰랐던 세상에 관심이 생깁니다. 다만 넓게 파든 깊게 파든 시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반려견을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들기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역량을 분석하기, 일출 사진을 목적으로 등산하기, 나무를 관찰하고 웹진 발행하기,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드론을 날려 비료나 농약 주기, 캘리그래피를 배워서 자신이 쓴 서체를 디자인으로 정식 등록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등 다양합니다. 취미가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동기로 시작하게 된 취미 생활은 애착의 깊이만큼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즐거움. 내가 즐거운 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터사이클을 꿈꿨습니다. 21세기 유망직업 백선의 저자 셀리필드는 21세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면서도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의 형태는 자영업, 프리랜서, 재택노동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창업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는 취미를 발전시킨 창업, 하비프러너인데요. 취미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파고들어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다시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자신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흔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세분화되고 각 분야에서 자신의 팬층을 형성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취미는 세분화된 영역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는데 유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정해진 것도 없고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즐거움 이외에도 성취, 인정, 보상, 자유, 지속, 발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충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조차 없기에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취미가 직업으로 전환하는 하비프러너 시대는 즐기기만 하는 취미를 넘어서 덕후가 시장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 나와 잘 맞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방황의 시간은 지나 안정기가 오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가고자 하는 길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마음의 끌림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중에 잠시 길을 잃더라도 끌리는 곳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즐김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열정은 누구도 베낄 수 없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변화하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이 몸을 사리게 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가능성이라는 문이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이란 실패한 만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경험과 색다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한 사람에게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반비례, 실패는 성공의 지렛대이다. 내가 작아지면 세상의 벽이 커진다. 내가 커지면 세상의 벽은 다시 작아진다. 성장의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를 교육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다음번에 노력해서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고 과제를 달려듭니다. 반면 고정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실패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능한 실패를 피하려고 하죠. 실패를 하지 않으면 내 가능성도 줄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노력의 필요성이 적고 쉬운 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마음가짐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정 마음가짐으로 비교적 쉬운 과제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이 현 상태에 머물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 마음가짐과 고정 마음가짐의 차이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 기업 부러움을 사는 구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전략은 빨리 실패하라입니다.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 알게 된 점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을 이들의 전략이 있고, 그들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실패할수록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다 결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결점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길을 알았을 뿐입니다. 이 유리한 길이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인데요. 실패는 부끄럽고 좌절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하다가 포기할 때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실패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1인 미디어는 자신의 개성,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단순한 취미에서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독창성,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라. 텅 빈 공구함,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이 칼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들 단점을 가리기에 급급하지만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고 작은 키에도 긴 로브를 걸치는 당당함이 멋진 박나래는요, 단점도 장점도 승화시키는 팔색조 예능인 파격 변신의 대가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독특한 취향이 문화를 선도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개성 있는 콘셉트에 열광하는 감성 있는 것들이 추가합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개성, 잠재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니치, 틈새 시장을 발견하라. 배수관 파이프도 버스 정류장 모퉁이 기둥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틈새를 의미하는 니치는 남이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대중시장이 붕괴한 이래로 세분화된 시장, 세분화된 소비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틈새 전략은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다른 특별한 제품 없이도 쉐어를 유지시켜 나가는 판매 전략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고 제품을 추천하는 일이 흔해졌죠. 소수 취향이 제품이 등장하고 독특한 식품이 팔립니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열망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두는 제품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가격을 비교했을 때 성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둡니다. 결국 전에 없던 새로운 일, 전형적인 규칙이나 선입견을 깨고 시작했던 엉뚱한 일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과거의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과 다른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물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시대가 오면서 소비자들은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곳에 지갑을 엽니다. 자신이 원하는 향을 섞어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가게가 늘고 입맛에 맞는 원두와 추출법을 택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이 인기가 있고요.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꼭 맞으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자전거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젠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죠. 강점. 약점보다 장점에 더 집중하라.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알은 부화하지 않고 목 빠지게 기다려도 쥐는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일에 전투력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성과 창출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사람들이 약점에 근거해서 발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경영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말인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는데 하지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장점에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장점으로 승화시킵니다. 약점을 보완할 시간에 남보다 더 뛰어난 점을 강화해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떡볶이를 지우면 낙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했던 두끼 떡볶이 김가은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누구보다 맛깔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아하는 떡볶이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소개하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특기를 살렸죠. 또 화장하는 일만큼 자신이 있고 누구도 못지않은 끼가 많았던 이사벨은 그 특기를 살려서 사랑받는 뷰튜버가 되었습니다.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선수 리오넬 메시는 축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수준급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남들보다 월등한 뛰어난 강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드리블입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무게중심으로 유지하며 자유자재로 드리블을 구사하는데요. 좁은 보폭과 빠른 속도로 구사하는 이 드리블은 수비수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이 모이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서 사는데 우리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어도 부족합니다. 한 취업회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기퇴직을 신청한 사람의 50% 이상은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돈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난 돈을 거머쥐면 늘 꿈꾸던 유쾌하고 느긋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상의 규칙과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그런 잉여 시간들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사회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만 잘 따르면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취미, 여가에 관한 시나리오는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닥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게 일수인데요. 일의 모든 것에 쏟아붓고 직장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장,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조연 배우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줄리아 카메론은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TV 프로듀서, 영화감독, 문예창작 강사,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그녀도 시련이 있었는데요. 영화 택시 드라이버 등 유명 작품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갈등을 느끼고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였지만 천재라고 불리는 남편의 영향으로 열등감이 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이혼을 겪으면서 알코올 중독 우울증으로 좌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삶의 바닥에서 헤엄치다가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삶을 보다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구가 꿈틀댔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산책이었고 글을 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창조성 회복 방법론이라는 그녀만의 사상을 구축하게 되고 현재 이를 이용해 창조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업가, 주부, 학생 등 내면의 실패를 딛고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계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작은 눈덩이에서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작은 어느 꼬마 눈덩이의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의 작은 눈덩이는 이렇게 말하죠. 난 계속 굴렀을 뿐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재경의 작은 눈덩이의 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작은 눈덩이는 가고 싶은 곳으로 굴렀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되어버렸죠. 편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유혹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천천히 걷는 것도 때로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직장 근무 시간은 줄고 있고 퇴직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면 은퇴 후 40년 가량인데 은퇴 이후 일상이 곧 여가라고 할 정도로 여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길어진 노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할 일 없이 TV를 바라보거나 산책으로 시간을 때우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일찍부터 경제적인 설계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을 활용할 방법,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미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취미를 계획하고 있나, 비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정리하다 보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력을 가질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계발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생활을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준비하면 은퇴 후 더욱 멋지고 활기차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길거리 만원짜리 시계는 평등합니다. 시간의 재료는 같지만 단지 시간의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60세 이후 새로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앤 우드, 영국 교사로 오랜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62세에 텔레토비를 제작했습니다. 프랭크 매코스, 60세가 넘어 글쓰기 직업으로 전환해서 68세에 퓰리처상을 수상했죠. 더글래스 맥아더, 군에서 은퇴해서 61세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69세 나이로 한국 전쟁을 총지휘했습니다. 에이브러햄 페레, 30년간 뒷골목 구두닦이를 전전하다가 70세 가수 활동을 시작해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코코 샤넬, 71세에 파리의 샤넬 부티크를 다시 열고 트위드 투피스를 성공시켰고요. 구스타프 칼 융은 정신분석학으로 유명한 융이 80세 때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올러버 버크먼은 당신은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늙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라는 변수에 깊이 사로잡히면 새로운 도전과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성공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맥도날드의 실질적인 창업자이자 맥도날드를 세계화한 주인공 레이 크록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 나이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매장 확장을 위한 프랜차이즈화, 맛과 품질의 세계 표준화, 생산과 고급 공급의 스피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햄버거 제국의 기초를 닦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지나면 과거일 기적 같은 오늘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먹고 도전하는 그 순간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출발 시기는 성공의 시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한순간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남은 삶의 한평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앤 롤링은 한때 파산하고 이혼당한 알거지였는데요. 32살 나이에 그녀는 책을 썼고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결국 해리포터를 출간했죠. 그 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4억 부에 이상 팔리면서 근대 역사상 가장 팔리고 사랑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찰스 다이는 평생을 조용한 동식물 학자로 지내오던 인물인데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종의 기원이란 책을 썼고 이는 인류의 과학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탠리는 39살 생일을 맞이하기 직전 판타스틱 4라는 만화책을 썼고요. 그 후 몇 년간 그는 스파이더맨, 엑스맨 등 미국 만화 역사의 아이콘이 된 작품들을 연달아 썼습니다. 결국 마블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 상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합니다. 청춘은 의지요, 상상력이요, 정서의 힘이요, 비겁을 극복하는 용기요, 안일함을 물리치는 모험심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늙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을 포기할 때 비로소 늙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정열의 포기는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인생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만 따르다 보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가슴 뛰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지렛대로 사용됩니다. 간절함. 간절함은 힘이 셉니다. 곧 주유소가 나올 거라는 희망이 험하고 굳은 길을 잇게 합니다. 간절함은 무엇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면 간절하게 꿈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간절함은 정말 힘이 셉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보았거나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건강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은 붙들고 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의 무게를 압니다. 그것은 대체할 아무도 것도 없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간절함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간절함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오히려 자신을 해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인 사람들에게 붙들고 살 무언가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박해의 역사를 거머쥐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의 말이 간절한 주문처럼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꿈은 희망사항이다. 저는 아이들과 20년간 함께 하면서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초점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장애아이들이 그랬는데요. 그들의 부모님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안 되고 장애가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육이 잘하는 걸 토대로 확장시키고 강점을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초점이 돼서 용기를 내어 보신다면
즐겁게 힘든 일도 해나갈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